그 당시 박혜진 앵커가 9시 뉴스를 했었는데 박혜진 앵커가 하는 그날 하루 1시간 동안 박혜진 앵커 분량의 뉴스는 한 3시간을 따라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발음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캐스터를 하면서 경제 상황을 전달할 때 그 목소리와 그 발음대로 전달하자. 전달력이라도 뛰어나면 사람들의 기억에 남겠지. 그랬더니 실제로 피드백이 왔어요. 박세암 캐스터 정말 전달력 있고 목소리 좋은데 그 사람 어디 갔냐? 그런 글이 게시판에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모를 조금 더 가꿨고 그 뒤에 애널리스트들과 친해지도록 노력을 해서 애널리스트들을 만나러 찾아다녔고 점심을 먹고 술자리에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하나 내 옆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 약대에 들어가서 훌륭한 약사로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제 주위부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네. 네. 책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미래에셋 계시니까 주위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해주는 책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이제 전문 서적은 그런 분들한테 듣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입에 그걸 익히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경제랑 한국경제신문 매일매일 외우도록 읽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단어다. 그러면 예를 들면 CDS 프리미엄이다. 이게 뭔지 CDS 프리미엄을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CDS 프리미엄의 정의부터 CDS 프리미엄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노트로 정리하면 3페이지 넘을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를 해나가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예를 들면 페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많이 들어서 많이 얘기해서 알지만 실제로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용어들을 신문에서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 그건 정말 파워풀해질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대학교 때요. 사실 전 대학교 때 연애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전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열정적이어서 사랑도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근데 그때 그랬던 것들도 지금 저에겐 정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고요.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내 직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이 만약에 정말 경제 전문 앵커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거는 정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얼굴 조금 반만하고 학교 조금 좋은 데 다니면 다 준비 한 번씩 해보는 게 아나운서잖아요. 그런데 경제 전문 앵커를 준비를 하다가 아나운서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다가 경제 전문 앵커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금융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 그 이상의 지식이 있다면 내가 훨씬 방송을 끌어나가기 편하겠죠. 아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장 기본은 경제 관련 신문을 매일 책을 읽는 심정으로 2시간 동안 정독을 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왜 그게 좋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알거든요. 그 흐름을 함께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스팟성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물가가 3%대였다가 이번에 4%대로 왔는데 3%로 내려와서 앞으로 그 흐름이 어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러다 보면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 30%다. 시장에 가서 봤을 때 아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시중금리가 지금 4%까지 올라가 있구나.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흐름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대학생분이라면 일단 그런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거에 가장 큰 그 도움을 받는 건 매일매일 신문을 2시간 동안 정독해서 읽는다면 그건 정말 굉장한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 어드밴스드해서 이제 저는 틈만 나면 CNN, CNBC, 블룸버그 그리고 YTN, MBN, 한국경제TV, 뭐 MTN, 이데일 TV 뭐 요새 많잖아요. 그런 걸 보거든요. 저는 정말 저는 존박도 좋아하고요. 좋아하지만 저는 너무나 내 꿈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손이 그렇게 가요. 뉴스를 보고 이제 다른 방송 앵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데일리 TV, MTN, 와우 TV 이런 그리고 뭐 팍스넷 TV도 있죠. 그런 데 가서 얘네 앵커들은 스크립트 없이 어떻게 방송을 할까를 끊임없이 정말 모니터해요. 예. 어느 방송에 누가 있는지, 얘는 어떤 쪼가 있는지, 얘는 무슨 머리 스타일 뭐가 잘 어울리는지, 섀도우가 무슨 색이 잘 어울리는지 전 다 알아요. 그 파리 사건 기억나세요? 아시죠? 내가 오늘 그것도 동영상 준비를 해오려고 했었는데 그 앵커가 강기수 앵커라고 제가 맨 처음에 토마토TV에서 가장 멘토로 삼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도 방송 너무 잘하시고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닮고 싶은 앵커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대로 쫓아하세요. 제가 박혜진 앵커의 아나운싱을 그대로 쫓아했고 그리고 방송 능력에 있어서는 손석희 교수님의 그 어떤 걸 그대로 쫓아가고 마리아 마티로모를 벤치마크해서 그 외모나 카리스마 있는 걸 그대로 쫓아하려고 하듯이 내가 원하고 싶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쫓아가고 그대로 쫓아하다 보면 또 나만의 게 생기거든요. 저도 아직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난 척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정도의 어떤 무게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공채가 있고요. 일단 저희가 개국한 지 1년이 됐잖아요. 저희는 다 기자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기자가 있고 영어 전문 기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랜서인 캐스터와 아나운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다르고요. 굳이 얘기하면 방송국으로 따지면 MC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네. 증시를 주로 많이 보잖아요. 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본인도 혹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예, 저 처음에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월급을 다 꼬라 박았죠, 진짜. 그리고 지금은 사실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 몇백만 원 이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저는 처음에는 했었다가 워낙 내 종목만 쳐다보게 돼서 안 하게 됐고 전 ETF 투자를 좋아해서 ETF 아시죠? 펀드 같은 거. ETF 투자를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나중에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 돼서 저도 언젠가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고 앞으로도 계속 꿈을 꿀 거고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방송도 이런 경제방송 시장도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이런 경제 전문 앵커가 가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거의 신세계가 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캐스터를 오래 하면서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동안 그 어려움이라던가 제가 어떻게 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개발할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그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제가 파일을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여기. 그런가? 아, 정말 집요하신 분이.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한번 봐주실래요? 폴더 안에 보시면 아, 아까 이거 얘기하나요? 이거에는 없어요. 예. 아 다른 폴더도 없는 네, 폴더 안에는 네, 이거는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자, 네. 아, 그래요. 저는 일단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회사에는 5시 반쯤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매일 경제를 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는 7시 반에 편집회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편집회의에 이런 것도 웬만하면 기사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 제 자랑이기 때문에 편집회의 들어가는 기자들 가운데서 최연소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대표하는 앵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오늘 금융시장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그 쟁쟁한 선배들이 하나씩 의견을 낼 때 저도 의견을 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주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와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배들보다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날 나온 뉴스들은 웬만해서 다 보는 것 같아요. 저희 HTS 서비스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웬만한 주요 매체들의 기사가 실시간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전날 미국 시장 열렸던 이제 12시부터 새벽까지 나왔던 뉴스들을 쫙 보면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 대충 어떤 게 중요한지 아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런 게 중요했구나. 일단 매일경제 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들을 그 HTS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지난밤 12시부터 6시까지 쫙 보고 그다음에 CNBC에 들어가서 CNBC 헤드라인은 뭔지 인터넷 뉴스에서 헤드라인은 뭔지 쫙 보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간밤에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하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걸리죠. 그런 시간에 할애를 하고요. 7시 반부터 8시 그리고 8시 반 정도까지는 아침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저희 경제투데이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방송을 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섭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바로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애널리스트나 혹은 시장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을 모를 경우에는 그때부터 정말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친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르면 어쩔 수 없이 해주곤 하죠. 그런 게 이제 섭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20년 넘게 이제 작가 생활을 하셨던 저희 선배도 저희 프로그램 계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작가분들이 거의 대여섯 분 정도가 계시고요. CNBC에서도 한 앵커에게 붙는 애널리스트 센터, 리서치 센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앵커의 한마디가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데이터를 백업해주고 멘트를 함께 준비해주는 팀이 있을 정도인데 저희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섭외하고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 9시가 됩니다. 그럼 저는 10시에 방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크업 한 1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9시에 분장실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저희 방송 분장실에 틀어놓고
현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듣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방송을 하고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는 주로 여의도에서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분들 혹은 요즘에 정치인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그런 분들 이제 뵙고 얘기를 많이 주로 나누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요즘 방송이 2개라서 머니큐라는 방송을 4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 들어오는데 3시 반에는 또 내일 방송 아이템을 위한 편집회의가 있습니다. 하루에 2차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사장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를 하루에 2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 나와요, 진짜. 그 3시 회의 하고 나오면 또 머니큐 방송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저는 해외 취재 미션을 하나 받아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선배 저 방송이 하루에 2개나 있어서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문자를 확인을 해서 답장을 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시간은 물론 있는데 그 빠르게 돌아가는 금융시장을 저희는 주식시장 종사하는 사람은 9시부터 3시까지는 거의 발이 묶여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선 어디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런데 4시에 방송이 있으니까 4시부터 5시까지는 정말 꼼짝도 못하는 거죠. 5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제 시간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사람들 만나야 또 이런 얘기도 듣고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또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저는 배우는 게 애널리스트한테 수업을 듣는 게 있어요. 기업가치평가 강의라고요. 제가 부탁을 해서 과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수업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듣고 네, 그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그 미션을 받았던 취재 때문에 저녁 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그 기자들이 굉장히 바빠요. 특히 방송 진행하면서 함께 취재도 하기 위해서는 바쁘지만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모두 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해 죽겠네요. 아나운서 연습은 사실 지금은 안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방송에서 저도 뉴스를 요새 하기 때문에 뉴스 예독을 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음 연습을 뭐 전세계 금융시장 한국 주목 저거를 전세계 금융시장 한국 주목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발음 연습을 매일 그래도 한 30분 넘게는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외모 가꾸는 것도 중요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한 3시간 동안 꼬박 마사지를 받고요. 저녁은 거의 안 먹는 편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럽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들께 계속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빠뜨린 게 뭔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쉬운 마음을 안고 가야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오늘 네, 날씨 추운데 또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저는 정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꿈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발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갖고 계신 그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실제로 하늘에서 보일 거예요. 저는 그 힘을 믿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